연휴이자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 전남 서부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들은 마을 축제 등을 찾아 휴일을 즐겼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등반객들 가운데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비율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올 한 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지만 신규 투자 유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야권 분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통합을 호소하며 신당 창당 세력을 잇따라 접촉하고 나섰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2015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시민들은 마을 축제 등을 찾아 나들이 하며 연휴를 즐겼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전남 서부권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공식 개관 한 달째를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연휴를 맞아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지금까지 방문 관람객은 모두 24만 명. 문화의 전당 4곳의 원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어린이 문화원이었습니다. 실과 테이프를 이용해 그네와 화분을 만드는 것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준비물이나 학교에서 그냥 뻔하게 쓰이는 재료들이 이렇게 작품이 된다는 점에서 신기하였습니다. 품바의 고장인 일로시장에서는 풍물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당당하게 적선을 요구하는 품바의 장단을 맞춰 장터 음식을 파는 난전이 북적입니다. 여기 문화난장에 같이 활동하게 해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인정이 흐르는 곳이어서 참 좋습니다. 노래자랑은 마을 주민들이, 전시회 역시 이웃집에 옛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공동체 문화 부활을 위해 열린 소박한 마을 축제지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을 한 60개 마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을 문화자원을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풍물 난장 거리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전남 서부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밤부터 농도가 옅어지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올해 전남도의 최대 뉴스는 섬숲 브랜드 시책 10년 계획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10대 뉴스에는 섬숲 브랜드 사업이 전체 781명 가운데 479명이 선택해 최고의 뉴스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100원 택시, 호남 KTX 개통, 출산율 8년 연속 1위, 작은 영화관 등의 순위였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자신이나 다른 입상객의 쓰레기를 되가지고 오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는 그린 포인트제인데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비율이 유독 무등산에서 낮다고 합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하루에만 수천 명의 등산객이 찾는 무등산.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그린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포인트 제도는 등산객이 자신의 쓰레기나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탐방 지원센터로 가져오면 그 쓰레기 무게를 잰 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립공원 내 쾌적한 탐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무등산의 경우는 시행 초기이지만 1g당 2포인트씩 하루에 최대 2,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1kg을 가지고 오면 2,000원씩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포인트는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국립공원 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등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참여율이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랐다가 쓰레기를 가져오는 등산객이 1,00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율이 높은 지리산 월악산의 25분의 1 수준이고 전국 평균에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등산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 홍보도 부족한 데다 무등산 국립공원 측도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보 문제도 좀 있겠고 그런 위치나 그걸 제공하는 게 좀 우리가 좀 접하기 쉽게 그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용하는 데 좀 편하겠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아마 동참하실 겁니다. 광주 시민들.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무등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올 한 해 1조 4천억 원에 상당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와 광양 지역 신규 투자 유치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 부진의 9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동부가 농산물 유통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마련됩니다. 중국 랴오닝성 포동 집단은 오는 201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광양항 서측 배후 부지 내에 냉동 냉장 창고를 건설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我们下一步呢会尽我们最大的努力来推动我们项目的进展。也希望我们项目第一个项目能够成功，也希望我们能够有更多的项目与当地政府合作。 이번에 중국 포동 집단을 포함해 올해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새롭게 투자를 약속한 국내외 기업은 모두 54개. 투자 규모만도 1조 4,757억 원에 이르고 13,77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 3년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MOU 체결 대비 약 50%에 가까운 투자 실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MOU 대비 투자 실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 속에도 경제청에 남겨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아직 광양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가 이렇다 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양지구 공간 개발을 구체화할 신규 투자자 유치 역시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2020년이면은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개발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2020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화양지구 투자자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광양경제청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현재의 성과를 넘어 새 광양망권 경제 성장을 견인해내는 신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신당 세력을 만나 통합을 호소하겠다고 밝히고 첫 행보로 박주선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8일은 천정배 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광주를 숙주로 창당 작업이 이루어지면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교체 희망도 사라진다며 통합만이 야당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기는 길을 버리면 죄인이 된다며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0시쯤 목포시 상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51살 A씨가 119 구급대원 B씨의 정강이와 목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환자 보호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4,736만 원이었고 전남은 4,11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내놓은 2015 지역자산 부채 소득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가구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 4,767만 원보다 31만 원이 적은 전국 5위, 전남은 655만 원이 적어 전국 1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 규모는 광주가 2억 6,246만 원, 전남이 2억 1,509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13위, 전남은 16위였습니다.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 운행 기간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금호고속은 남도 한바퀴의 운행을 당초 이달 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한바퀴는 광주와 순천, 목포와 여수, 진도 등 5개 권역, 8개 코스, 41개 관광지를 순회하는 상품으로 전문가가 탑승해 해설을 해주고 있어 여행 동호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양에 6.25 당시에 전사한 무명경찰관을 위한 충혼비와 묘역이 조성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충혼비 준공식을 열고 6.25 당시에 전사한 무명경찰관의 분묘를 광양읍 영세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무명경찰관 묘역은 28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사하거나 순직한 무명경찰관 봉안묘 9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영암군이 3호읍 일대에 주거지 확보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최근 2020년부터 시행될 영암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서영암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3호 일반 산단 주변의 자연 녹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